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다른 그 어떤 전당대회 때보다 좀 편안하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뭐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갈등 같은 건 잘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약간 좀 예상을 좀 빗나간 측면이 있었죠. 향후에 이 전당대회 이후에 이 정청래 당대표가 이 박찬대 의원과 어떻게 또 이 합을 맞춰 나갈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 민주당 쪽 얘기는 이 국힘당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저 동네 지금 완전히 난리도 아니래 지금 저 동네가.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 동네는 그러니까 국힘 동네는 무슨 일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지. 자, 이번 순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고 있죠. 자, 이인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역할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대변인으로 불 바꿔줄까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기자님, 근데 보통 정치루킹이 입에 붙으셨나요? 입에 붙었죠 이제. 붙일 법하니까 이제 또 대변인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나? 뭐 네. 왜요? 아니요, 정치루킹이 입에 붙나 해서요. 좀 약간의 의심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대변인이라고 불러줘도 좋고요. 네. 예. 기자님이 입에 붙으시는 걸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마다 땀이 좀 나요. 네. 네. 자,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는 잘 끝났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안 그래도 진짜? 킨텍스. 다녀오셨군요. 네, 킨텍스 갔다 왔습니다. 분위기 어떻던가요?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는 뭐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원팀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크게 분열이라기보단 통합과 화합의 이제 어떤 축제의 느낌으로 많이 갔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한 달 정도 저희가 선거를 치른 것 같은데 2달 정도 됐네요. 2달 정도 선거 기간이 있으면서 사실상 좀 과열된 측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 부분을 많이 봉합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수락연설 보다 보니 제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나름 많이 생각을 그동안 해오셨고 특히나 개혁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향후에 정청래 당대표 휘하에서 어떻게 개혁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실 것인지 그 기추가 좀 주목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통쾌했어요. 그 당대표가 보통 되면은 연설이 항상 그래요. 앞으로 여야 관계를 잘 이끌겠다. 뭐 원만한 어쩌 이런 식의 뭐 네. 대화 타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협치가 들어갈 수밖에 예.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정청래 당대표 오늘 진짜 딱 어떻게 내란 세력하고 내가 악수하냐고. 그 얘기 듣는데 그래 내가 저 얘기를 듣고 싶었어. 저도요. 네. 네. 그 뭐 박찬대 전 대표를 지지하신 분도 계시고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청래를 지지하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효용감을 강하게 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강한 모습.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 탄핵 사건 때 그 탄핵 소추 위원장으로서의 모습. 네. 이런 모습이 좀 강하게 이어가 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나름 뭐 어느 정도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 그러니까 계속 우리 당원들이 요구하던 것,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던 것이 결국에는 협치라는 것도 누구와 협치를 할 것이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협치를 할 수 없는 대상과는 협치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조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정청래 대표께서 잘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국힘당의 상황을 보면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절대 협치할 수 없는 대상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할 거라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크리스찬인 어떤 분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국힘당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 주겠구나. 왜 그분은 평소에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네. 약간 또 저쪽 당 사람이야. 그쵸. 그런데 이 양반이 갑자기 정청래 얘기를 듣더니 누구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지금 국힘당 이게 국민의 힘이냐고 신천지의 힘이지. 네, 맞아요. 뭐라더라? 뭐 사이비의 힘이라 그러던가? 맞아요. 뭐 그런 얘기까지 이단의 힘이라 그러더라. 이단의 힘. 그래서 네. 내가 좀 당황했었는데 좀 국힘당은 좀 그쪽 이상하게 또 그쪽에 또 지금 뭐 꽂혀 있나 봐요. 맞아요. 지금 안 그래도 국힘당이 최근에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유사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이단 사이비인 신천지와의 커넥션도 밝혀지고 있어서 특히나 이 의혹을 이미 오랫동안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갖고 있었으나 발단이 누구냐? 발단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신천지 커넥션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이제 발단이 돼서 지금 문제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홍준표 전 대표 이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한 방식을 날리는데 맞아요. 그게 제법 쇼킹해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꽤 센 한 방을 날렸더라고요. 역시 정치에 이게 오래 담근 그 연륜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참 노욕이면서도 연륜이라고 이제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네. 노욕이면서 연륜이다. 네. 딱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신천지 관련된 의혹을 홍준표 대표가 지금 세게 지금 네. 거론을 하고 네, 있죠. 네, 네. 이게 국힘당을 지금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 그래도 갖고 왔는데 오늘 이제 썸네일 잡은 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홍준표가 쏘아 올린 신천지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일촉즉발 상황이다. 특히나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벌어진 일이라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7월 26일에 신천지 10만 명이 윤석열 위해서 당원에 가입했다. 사실 이거는 지난 20대 대선, 네. 그러니까 2022년 때죠. 2021년, 2022년 이때 한참 얘기가 많이 돌았었고, 그랬죠. 네, 그리고 신천지 의혹을 계속 밝히던 그 기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계속 벌어지던, 그러니까 나오던 얘기긴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신선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홍준표가 거론했다는 게 이게 쇼킹한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 윤석열과 경선 대결을 했었던 홍준표 전 시장이 이 신천지와 관련해서 내가 결국에는 경선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신천지가 가입을 했고 그 신천지가 실제적으로 그 책임당원 원래는 보통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비를 납부한 6개월 이상 된 사람이 권리당원이고 그 권리당원이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책임당원이 1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그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신천지가 대거 가입을 하고 윤석열을 위해서 이 경선에 뛰어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실제적으로 이 홍준표 전 시장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완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 된 거죠. 홍준표로서는 당시 상당히 좀 억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홍준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뭐 당심 평가 이런 거 해보면 꼭 네. 보면 네. 윤석열한테 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그 윤석열한테 홍준표가 밀렸던 부분이 딱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신천지 네. 얘네들만큼 진 거 아니었느냐는 네, 거. 네. 계산해 보면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역추적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신천지 관련해서는 벌써 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을 토대로 해서 신천지 전 간부가 JTBC에 인터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사화가 지금 크게 되고 있으면서 긁히고 있는 대상들이 있다. 중요한 건. 네. 네. 아니 홍준표가 이렇게 신천지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제일 기분 나빠야 될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뭐 또는 김건희라든지 이런 사람일 것 같은데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 지금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대표적인 게 권성동. 권성동입니다. 네. 이 양반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나 했어. 아니 이 아. 사람이 딱히 뭐 신천지하고 가까웠나? 근데 가까웠대. 그러니까요.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최근에 통일교 때문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쵸. 통일교 때도 300만 표나 통일교에 표가 있기 때문에 통일교 관련 행사는 가야 된다. 라고 강조하죠. 네, 강조하면서 윤 캠프 내에서 원래는 통일교 쪽하고는 손절하려고 했다가 손절을 못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권성동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내용에 보면 홍 전 시장이 그 SNS 통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을 저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 통일교 등 수십만의 종교 집단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이었다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권성동이 홍준표 전 시장의 오늘 발언이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 홍준표식 만성 질환이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긁힌 거죠. 조 표현이 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알만한 사람 이거 다 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거 알만한 사람 다 안다. 네. 이 얘기는 그냥 카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 소문이 있는 네, 소문이고, 네. 웬만한 사람이 이 소문 다 들었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아니, 지가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 네. 그러고 홍준표도 검사 출신이잖아. 모르는 게 아니거든. 근데 둘이서 이런 얘기 한다? 이건 사실 좀 이렇게 이런 거 보고 이제 뻥카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예, 뻥카를 서로 날리고 있는 건데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권성동이 긁혔다. 많이 긁힌 거죠. 많이 지금. 긁혔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특히나 이 권성동을 왜 저격을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결국에는 권성동이 지금 그동안의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친윤계라고 하면서 쌍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상을 갖고는 있었으나 그렇죠. 지금 통일교로 인해서 1차 폭격을 한번 맞았고 신천지로 2차 폭격을 맞으면서 홍 전 시장이 아예 권성동을 이 국민의힘에서 제외시키고 정치적 생명을 끝내고자 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지금 저 보니까 권성동이 사면초가예요. 보니까. 맞아요. 네. 그 뭐 당내에서도 있지만 이 강릉 쪽에서도 계속 말이 나와요. 지금 안 그래도 네. 그 뭐 강원랜드 얘기 옛날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강원랜드랑 비슷한 상황이 제법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강릉의 각종 이권 사업의 상당수는 권성동을 통하지 않고는 뭐 안 된다 이런 말이 돌 맞아요. 정도로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해먹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아마 권성동 입장에서는 아래 위로 지금 치받는 상황이라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더군다나 홍준표가 얘기를 딱 하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크다고.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틀린 말도 아니야. 맞아요. 어떤 예.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맞는 말인데 이게 카더라가 아니라 계속 문자나 이런 거에서도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통일교나 이런 쪽도. 아니 통일교 쪽 사람이 권성동한테 돈을 줬다고. 그니까요.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이번에 쌍방울 대북성금 거기에서도 돈 받은 게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상황에서 지금 중앙이나 지역이나 권성동이 안정되지 않은 게 없어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년 3년 뒤죠. 3년 뒤 총선에서는 거의 불투명하거든요. 불투명하죠. 네. 그리고 이제 지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원도가 좀 불안해요. 네, 여러 면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신경이 좀 많이 거슬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권성동이가 그렇게 이제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 홍준표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누가 또 받아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누가 받아먹고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앞으로 나올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이 얘기를 갖고 어떻게 갈리고 있냐. 우선은 그동안 계속해서 탄핵을 찬성해왔고 윤석열과 절연을 해야 된다고 선언을 했던 뭐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신천지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곤 있으나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도 국민이다. 받아줘야 된다. 이 사람 기독교인이거든요. 이완번이 저 알기로는 그 목사님하고 집안이 목사님이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하여튼 꽤 가까운 사이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워낙 기독교랑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뭐 따로 입장문을 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차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천지를 끌어들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사실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뚜렷하다면 심지어
그때 한참 불법 비상계엄 옹호하는 그 집회, 탄핵 집회 같은 거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열었을 때 그때 한참 기독교인들 많이 붙었었잖아요. 네. 그때도 뭐 계엄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인의 어떤 비정상적인 신앙, 어쨌든 뭐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그냥 좋게 포장해서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한들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적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절대 그렇죠. 받아들일 수 예. 없는 이단 사이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국민이니까 받아줘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은 이 사람이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신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로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들 질색팔색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절대 하늘 아래 같은 뭐 곳에 있을 수가 없다.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라고 절대 생각해. 있을 수 없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너무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의 뭐 후계자다. 후계자 정도면 또 괜찮은데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혹은 하느님이다를 말하는 사람은 솔직히 같이 가기가 예. 절대 갈 수가 예, 없어요. 기독교 네.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모독이거든. 솔직히 네, 말하자면 뭐 또 뭐 정말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이만희든 뭐 또는 뭐 저 하다못해 문선명 이런 문선명이든 사람들 다 똑같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야. 네, 다 뭐 전과도 있고 문제가 있고 음. 다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좀 비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호도해서 본인이 교주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재림 예수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이비를 갖고 있는 사이비 종교가 지금 이런 부분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동혁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전당대회를 앞두고서는 이게 전당대회가 좀 흥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란이나 그다음에 윤석열과 절연하면서 우리가 나름 혁신으로 가고 있다. 그런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신천지 통일교 이런 의혹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굉장히 지금 초상집 분위기로 가고 있다. 야, 이렇게 되면 신천지 때문에 충돌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었겠네요. 아, 그쵸. 네. 여기에서 사실 신천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왜냐면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교세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21년, 2022년 요때가 한참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뒤에서도 후술하겠지만 한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들었던 때를 나름 극복하고 2023년, 4년, 5년 지금 요 3년 동안 교세 확장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야, 다시금.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최대한 유사 종교, 그러니까 보통 우리한테 정통 종교라고 하면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정도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통일교 정도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기성종단으로 예. 인정을 받겠다. 네, 그렇게 해서 나름 정통성을 인정을 받으려고 엄청 정치권에 로비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신천지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되겠네요. 네. 기회가 네, 되겠지만 네. 이걸 잘 넘기면은 이제 그 기성종단으로 들어오는 거고 네. 안 되면 이제 영원히 사이비로 낙인 찍히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이제 미래에 이런 그렇죠. 그게 향배가 갈리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끼어들겠네. 그러면은 국힘당 전당대회는 이거 뭐 신천지 전당대회가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신천지가 특히나 정치권에 로비를 하면 어디를 로비하겠어요. 솔직히 민주당을 로비하겠습니까? 안 먹히지. 안 먹히니까 이제 국힘당으로 갈 텐데 국힘과 이미 오래전부터 끈끈하게 연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쪽에 로비하려는 게 많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천지를 껴안고 갈 거냐, 껴안지 않고 갈 거냐, 배제하고 갈 거냐,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에. 이미 내란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뭐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윤석열과 절연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통일교랑 신천지도 껴안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까지 나오니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아, 볼만하네요. 네. 근데 국힘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면 뭐 이걸 빨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아유 뭐
상관없어. 실제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오해하지 마. 이런 식으로 살짝 도망가려고 하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우선은 한 발 빼고 가야죠. 그렇지. 네, 그게 발뺌해야죠. 정상이에요. 네. 발뺌하는 게 제일 뭐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그래서 발뺌을 했습니다. 발뺌도 하고 있구나. 네, 열심히 발뺌을 했습니다. 이 신천지 경선 개입설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 뭐 최수진 원내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 증거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면서 이 신천지 입당 원수에 우리 종교칸 없다. 이거 사실 되게 웃긴 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누구는 있나? 뭐, 아니, 그러니까요. 뭘 있어서 하느냐고. 네, 그러니까 종교칸 당연히 없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파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관리를 해왔다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종교칸이 없다고 그래서 뭐 신천지 개입이 부정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전형적으로 이 검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약간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네.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이런 얘기를 살짝 꺼내서 아 이거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네네. 장난질 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같은 경우는 툭 하면은 네.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어가지고 뭐 다시 되문다든지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뭐 똑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뭐 신천지 뭐 종교칸 없다. 없겠지. 근데 누가 당연히 뭐 그렇게 없죠. 대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냐고.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 신천지라고 해도 신천지 아니라고 쓰겠네. 다 네. 기독교라고 쓰겠네. 그렇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바보 있는 같은 거예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불교다 그럼 불교라 해서 조계종이라고 써요, 찬태종이라고 써요.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뭐 카톨릭이라 쓰든지 기독교로 쓰면은 기독교라고 쓰든가 하지 뭐 순복음 따로 쓰고 뭐 장로회 따로 쓰고 뭐 그런 거 침례교 아니잖아요. 쓰나요? 그렇지.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어쨌든 어떻게든 이 사태를 무마해 보려고 하나 증거가 지금 나왔다고 하잖아요. 증거가 나왔습니다. 증거가 예, 뭐가 한번 있었냐면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제가 갖고 온 거는 이건 사실 2007년도 한나라당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배틀 떴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7년 때부터 이 신천지가 여기 제가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우리 신천지가 지금 교단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이 이방 바벨론의 교단이 이제 기독교예요. 기독교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복음 전파랑 전도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한시적으로 가입해서 준비하고자 한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7년 한나라당 때부터 경선에 개입을 해서 왔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네, 뽑아왔다. 뽑아왔다. 그리고 나중에 의혹 중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바로 그 새누리당. 이 새누리당이 이꼬르 신천지 아니냐. 그렇죠. 네. 새누리를 한자로 쓰면 신천지예요. 네, 신천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참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신천지에서 활동을 하셨던 뭐 수석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새누리당에서 꽤 뭐 지역위원장이나 뭐 이런 어떤 위원장 관련돼서 뭐 맞거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윤석열도 신천지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사실 앞에 얘기는 그럴 수도 있다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신천지가 뭐 한 새누리가 됐든 뭐가 됐든 연관성을 뭐 굳이 그쵸. 잡아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네. 수준이었는데 네. 윤석열의 경우는 이게 거의 빼박이 걸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코로나 시절 때 네. 그 신천지 그 신도들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맞아요. 쫙 번진 거 그 아닙니까? 대구에서 대구에. 하필이면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신천지가 뭐 중국 우한 쪽에 네. 뭐 무슨 저기 그 어떤 무슨 그 네트워크 같은 뭐 기지 같은 게 있다면서요. 뭐 이렇게 수련하는 기지 같은 게 예,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이 실제로 퍼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신천지 그러니까 저 방역을 위해서 명단을 달라 그랬는데 명단을 안 주고 개겼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직접 쳐들어가고 뭐 이만희 붙잡아 와가지고 이렇게 예, 코로나 검사하려고 검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윤석열은 대놓고 신천지를 옹호했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해버렸던 거. 맞아요. 예. 네. 이거는 심지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신천지 관련해서 압수수색 해라라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거부했는데 이 거부한 게 건진이
그 이만희는 피 묻혀선 안 된다. 부드럽게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조언을 받아서 무속 조언을 받아서 예,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이만희도 영매니까 네. 건드리면 안 된다. 네, 영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 참 그때 그래도 그 얘기 들으면서 기가 막혔던 생각이 들고 그건 추억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때 검찰총장 따위가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슬렀고 그 역시 이게 단순히 그냥 형사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온 국민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전 세계가 사실 위기 상황이었고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압수수색 영장을 안 내줬다는 말이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신천지를 편들어줬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신천지 명단만 입수했으면은 가장 깔끔하게 추적을 그때는 저희가 다 그러니까. 추적하고 있었으니까 코로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하면 되는데 못하게끔 막은 게 윤석열이고 사실 이런 걸로 이제 추미애와 이렇게 겨루게 되면서 나는 이제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강골 검사 이미지로 나간 거잖아요. 강골은 무슨 깡골이야. 짜증나 죽겠는데. 네. 여하튼 근데 사실 그때 내쫓았어야 돼. 맞아요. 잘랐어야 돼. 잘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명백했거든요. 국민의 그 보건적인 위협에 맞습니다. 이게 검찰총장이 개겼단 말이에요. 이게 온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그 딱히 법리적인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때 잘랐어야 돼. 그때 그러니까요. 잘랐어야 자르지를 못하고 와서 사실상 신천지가 지금까지 교세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윤석열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뭐 한 번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을 도와야 된다. 이재명이 되면 뭐 나라 망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하면서 네, 이만희를 비롯해서 이제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신천지가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정황들이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것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자, 신천지가 국민의힘 당권 개입하면서 작전명이 필라테스예요. 그래서 필라테스요? 네, 필라테스. 여기 보시면은 텔레그램 네, 텔레그램에 필라테스 유의사항 전달하지 말고 팀장님만 봐주세요. 이러면 이제 필라테스 뭐 공지 글 같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는 권면은 무조건 대면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필라테스가 결국엔 이게 당원 가입. 전체 진행이 중단될 정도다. 네.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 가입을 문자로 하지 말고 무조건 만나서, 그러니까 전화도 아니고 만나서 서로 이제 뭐 녹취하거나 이럴 순 없잖아요. 그것도 대면을 할 때도 비유로 설명해야 되지. 자, 대면 녹음 위험도 있음. 네, 네. 야. 그러니까 필라테스라는 게 당원 가입인 거예요. 이게 이때 네. 와, 작전명까지 있었다는 얘기야? 네, 네. 엄청나네. 엄청 이 텔레그램이 조직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텔레그램 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중간에 한번 폭파하고 다시 만들고 폭파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것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증거가 새는 것 같다. 그러면 네. 이제 인력 네. 재배치해가지고 네. 새로 방 파고. 신천지가 이런 게 진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진짜 귀신이어서 그렇긴 한데 보통 신천지가 그 어떤 교회에 조직적으로 침투를 할 때에 그냥 침투하지 않고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침투를 합니다. 광명의 천사요.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비유인데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 뭐 이런 식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렇구나. 사탄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멋들어진 그런 광명의 천사로 오는데 어쨌든 이 교회에 침투를 할 때도 조직적으로 살금살금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이 국민의힘 당권 개입에서도 똑같이 발현이 되는 모습이다. 야, 무시무시하다 얘들. 이 사람들 비유를 잘 쓰잖아요. 항상 신천지가 비유에 되게 능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가지고서는 이 국민의힘 당권 개입이 됐든 아니면 교회에 침투를 하는 것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이제 해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신천지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단이 입수됐는데 엑셀 파일로 마띠아 지파라고 그 신천지는 전국에 12지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띠아 지파라고 그게 아마 대전 충청 쪽에 있는 것일 텐데 그쪽에 있는 엑셀 파일 명단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당원 가입을 했던 사람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유출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은 실제로 많이 들어가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10만이지 그게 10만일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만희한테 왜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홍준표가 이만희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천지가 그쪽 국민의힘에 들어왔다라고.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10만일 것이냐? 제가 봤을 땐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렇죠. 거죠. 뚜껑을 네.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게 추적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신천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그러면은 저 국힘당 전당대회는 신천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가지고 결국에 격돌이 벌어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극우 쪽, 그러니까 본인을 아예 그냥 극우 쪽 포지션으로 갖고 가려는 사람들은 신천지를 끌어안고 가려고 하고, 좀 나름 개혁적인 스탠스로 가려는 사람들은 신천지를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버려질 수 있겠나? 결국에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극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쪽이 아무래도 이제 흡입력이 좀 세. 아무래도 네. 극이 되면은 세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자석 끌어당기듯 네, S와 N극이 만나든 국민의힘과 신천지와 통일교와 이 모든 악의 세력들, 우리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세력들이 붙겠죠. 참 보면 이런 거 보면 참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끼리끼리 만나고 있어 지금. 무슨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먼 눈에는 뭐만 보이고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 신천지와 관련해서 이미 조직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를 버릴 수 있냐? 절대 못 버릴 거거든요. 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역추적을 하려고 하겠어요, 솔직히. 어떻게든 이 사람들 붙잡고 있어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유지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절대 버리고 갈 수는 없고, 이 버리고 가지 못하는 것들을 앞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질타를 해서 국민의힘을 그냥 망하게 하느냐, 해산을 시키느냐, 그 문제만 남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전면적인 어떤 대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네. 그러니까 네. 그 신천지가 조용히 물러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저렇게 그 엄청난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물러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물러나게끔 하는 거는 지금 한동훈, 조경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신천지를 몰아낼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권력을 갖고 있냐?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이선으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안 되지. 걔는 깜이 안 되잖아요. 네. 걔는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은 그 검찰청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나가야.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는 거 보니까 뭐 보셨어요? 아니 얼굴에다가 돌돌이 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도런 놈이 아니야, 그거 진짜. 돌돌이라더라고 얼굴에다가. 그리고 뭐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기타 치고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딱 유튜버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자꾸 이렇게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서 마치 본인이 엄청난 우리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 아, 과연 이 신천지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겠나. 그 신천지 문제 하면서 사실 한동훈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이 얘도 검사였잖아. 그러니까 이 윤석열, 압수수색, 예. 네, 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본인도 어느 정도 일정 그쵸. 부분 영향 미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걸린 게 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쉽게 뭐 끊을 수 있느냐, 뭐 그렇긴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어쨌든 전당대회 상황은 앞으로 아주 볼만하겠네요. 볼만한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망해가느냐를 우리가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얘네들이 뭐 대형 뭐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이고, 또 이러다가 자기들끼리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한데, 아무튼 국힘당으로서는 현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건 사실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확대시킴과 동시에 이 국민의힘이 정말 망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아마 홍준표 시장은요 분명히 이 다음 단계로 그 얘기를 꺼낼 거야. 그 이만희라든지 통일교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이걸 들어가지고 국힘당 해산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렇죠. 해산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자꾸 이렇게 지금도 비슷한 얘기를 퍼뜨리고 네, 있는데 네. 아마 홍준표의 실제 목표는 그거 같아. 해산시켜서 해산시켜줘. 네, 지금. 해산시켜서 본인이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그치. 등장하는 어떤 모멘텀을 예.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권성동을 잘라야 되고 그다음 2차적으로는 당대표 후보들 스크래치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보면서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참 몹쓸 사람이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중앙대 출신의 여러 명의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굿 버전이 이재명이고 배드 버전이 권성동이다. 소스 버전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버전이 또 있다. 장지원. 아주 안 좋은 버전. 아주 안 좋은 버전. 네. 그리고 대충 그냥 아이고 그래 막 니는 한번 봐줘 볼게 하면 일이나 한번 제대로 해봐라는 버전이 여기 장지원. 네. 어찌 살아보자. 소스 버전인가요? 이제 소스 버전. 예, 네. 덥다. 괜한 얘기했어. 네. 그렇죠. 거의 자폭을 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네. 저는 타이밍을 노렸을 뿐. 네. 네. 아버님 참 대단하세요. 어쨌든 네. 그래서 네, 이 중앙대에 네. 참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는데 네, 이재명, 장용진, 레스코 뭐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권성동 말이 되나요? 정말. 또 여러 명 있어요. 저기 안진걸도 네. 같은 학번이고요. 지금 모르실 텐데 그 메타보이스 JTBC 쪽에 계속 예, 알아요. 메타보이스는 그 김봉신 대표. 네. 진짜요? 그 학번 동기예요. 동기예요? 몰랐습니다. 동기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랑 김봉신이랑 나이가 같아요. 아니다. 봉신이가 나보다 2살이 어리구나. 어려요? 그러니까 김봉신 대표가 7살인가 들어왔고 난 예. 재수해가지고 들어오니까 2살 아래예요. 김봉신이가 저보다 2살 어리다고요. 그리고 진거리도 저보다 1살 어려요. 채팅창 반응이 궁금하네요. 이제 못 봐서 아쉽네. 못 봐서 아쉽죠. 네. 이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저는 어떤 소식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뭐 여러 소식들로 한번 찾아뵙도록 정치권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쯤이 되면은 아마 우리 정청래 대표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네. 알려지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해요. 약간 기대도 돼. 네, 그러니까요. 또 무슨 말을 해가지고 국힘당 확 뒤집어 놓을지.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대통령이 모든 걸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모든 걸 하면 정권이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집니다. 근데 당 대표가 뭘 해줘야 돼. 그러면 솔직히 문제가 되면 당 대표만 갈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런 면에서 그 역할을 잘 해줄 사람이 실은 정청래만한 사람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국힘당 해산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못해요. 그쵸. 근데 정청래는 할 수 있거든.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다음 주 이인혜 기자가 어떤 소식을 전해주게 될지 조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